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가와 미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달러화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달러화를 보완해서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화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에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공화당이 지금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공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행동들을 할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제가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저를 사칭한 여러 가지 리딩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투자를 유치하려고 제 사진을 어디서 따가지고 와서 올리고, 아마 그런 사이트들은 해외에서 많이 개설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년 전부터 하자는 거를 제가 안 했던 사람이고, 최근 들어서 2년 정도 지금 얼스 얼라이언스와 함께 한 배경에는 시중에 나오는 유튜브 방송의 썸네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또 저 또한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 많은 질문들, 생기는 질문들에 대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이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내 말 들으면 투자해서 돈 번다, 내 말 들으면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뜻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개인적인 다른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들어오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이름이 나오는 얼스 얼라이언스 이외의 유튜브 방송이나 리딩 사칭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경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보지 마십시오. 피해를 보실까봐 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믿으시고 제 말만 들으시고 같이 공부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리딩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트코인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트코인이 아니죠,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또 자신의 측근들의 많은 알트만도 있고 또 라스바미 같은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연설문, 일기장을 조금씩 열어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밈 코인 같은 것이 얼마나 안전할까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잠정적인 결론은 3년 뒤에는 보장 못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주요 기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이 코인에 대해서 사기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들어와서는 스스로 민코인도 발행하고 부인도 민코인을 발행을 했고, 에릭 트럼프와 같은 아들까지 동원을 해서 거래소까지 운영을 하고 투자사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할까요? 추세는 중동 지역에서도 이 암호화폐 바람이 불고 있고, 한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홍콩에서도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것 같고, 싱가포르에도 거래소가 있고, 미국은 상당히 법안까지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추세를 놓고 과연 암호화폐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드리려고, 지금 요즘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터리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아니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함성 소리에 파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일찍 나오신 분들은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니고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지 않고서 그냥 뭐 카드라는 식으로 해서 달려들면 나올 때를 제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는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가끔 언제 나와라는 이야기는 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자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 그러면은 아마 유튜브 방송 2주 내지 3주 분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장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조심하셔라. 왜? 테헤란로에 있는 암호화폐 공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반나절이면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더라. 이건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규제법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꼼짝달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암호화폐는 지갑을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관을 하는데 정부에서 규제 법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법안을 하나 최종적으로 만들어도 돼요. 암호화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지갑 계좌를 예를 들어 신고를 해라. 등록을 해라. 그래버리면 등록된 상황에서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금융소득세 신고할 때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은 체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늘 저하고 같이 공부해 가면서 조심할 땐 조심하고 주의할 부분은 주의하고 또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벤달 이야기를 해드렸죠. 실크로드 2.0을 만들어서 울브라이트가 체포되면서 느꼈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이게 벤달을 자극을 해서 벤달로 하여금 다시 실크로드 2.0을 만들게 하고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장이 되고 돈이 어디서 어디로 빠지고 들어가고 있는지를 기록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한 달에 8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FBI 수사로 구속이 됐고, FBI와 협조를 해서 10년 이상의 뭐라 그럴까요? 무료 봉사를 한 다음에 나왔고, 심지어 디아구스티노 같은 친구들은 그런 봉사할 때의 수사관이었는데 FBI를 사직을 하고 개인이 나와서 암호화폐 투자회사를 차렸고 벤달하고도 동업하자는 이야기까지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께 울브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드려야 되냐면 사면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융 사기를 치거나 금융 사고를 치면 폰지 사기나 이런 사고를 치면 기본적으로 25년 이렇게 깔고 들어갑니다. 물론 중간에 예를 들면 중간에 가석방이 있다,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도 하지만 어쨌든 30년 정도의 이상의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게 사기 범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울브라이트를 사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그 내용이 나오냐면 1월 22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임이 1월 20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사면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와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가와 미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달러화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달러화를 보완해서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화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에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 극과 극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지를 제가 가까운 시일 전에 쓴 일기장을 뒤져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대부분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 신문들이 중도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제가 읽어나가면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관점에서 쓴 기사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소화를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의미보다는 그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공화당이 지금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공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행동들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마약왕 울브라이트를 사면하게 된 과정,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스 울브라이트는 자유를 위해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원하겠죠.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원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쪽으로 기우는 거죠. 경제는 늘 정치적 투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시킨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의 뒷배경에는 정치적 표결로 연결지어지는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지방자치선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소식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치인이 경제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경제학 공부할 필요 없다. 경제학 공부할 필요 없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머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표현한 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69년부터 노벨 경제학상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나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아마 과반수 이상일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한 50명에서 6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한 80명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미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아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술이다란 말입니다. 즉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인문, 철학, 사회, 심리, 물리, 전체 물리 모든 것이 다 포괄이 됩니다. 양자 컴퓨팅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문제를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고 해서 쉽게 문제를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숄츠나 로스 같은 사람들도 옵션 룰을 만들어냈지만 그분들이 투자회사도 만들었지만 성공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도 이 경제를 알아야지만 어떤 자기 표와 연결된다는까지는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퓰리즘 쪽으로 흐르고 가볍게 다루고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표와 연결된다 그러면 무조건 예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욕구를 활용했다라는 기사의 첫 부분입니다. 2023년 12월 자유당 리버테리안 파티라고 미국의 당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대표의 아들인 엔젤라 맥카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마라라고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곳이죠.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로 향했다. 2023년이니까 대통령 대선 1년 전입니다. 맥카들은 대표죠. 자유당의 대표입니다. 맥카들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자유지상주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자기에게 물었다. 그녀의 답변은 간단했다. 맥카들이 답변하는 겁니다. 로스 울브라이트를 석방하세요. 울브라이트는 2015년 세계 최대 온라인 마약 시장인 실크로드를 만든 혐의로 지금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비트코인 개척자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시장을 구축한 자유지상주의의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맥카들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말하라고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표 받습니까? 인기를 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맥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난 사람을 석방하는 걸 좋아해. 대통령 특유의 그 제스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사람들 석방하는 거 좋아해요. 자기도 석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5개월 후 맥카들은 트럼프를 자유당 전당대회에 초청했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울브라이트를 석방하겠다고 무대에서 약속했습니다. 화요일 취임 다음 날 트럼프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죠. 22일 날 약속을 지켰습니다. 울브라이트 어머니 린 울브라이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에게 전면 사면을 내렸다고 직접 알렸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사람을 전면 사면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X를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SNS 올린 글에서 이번 결정을
그녀와 나를 강하게 지지해준 자유지상주의 운동을 위한 것이다. 메카드를 위한 것이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울브리트에 대한 사면은 트럼프의 명백한 정책 의제는 아니었다. 이번 주 1600명에 달하는 1월 6일 폭동 관련 사면자들과 달리 울브리트는 트럼프와 거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사람이었다. 의사당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면도 했지만 울브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신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시켜서 석방을 시킵니다. 이 조치는 10년 넘게 이어진 암호화폐 투자자, 자유주상주의 정치인, 그리고 특히 아들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한 린 울브리트의 노력에 따른 결과였다. 어머니의 힘이 위대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울브리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피해 본 사람이 없다. 뭐 이 사람이 비트코인 가지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뭐 암호화폐에서는 사기친 거 아니니까 뭐 죄 없는 거 아니냐. 마약을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피해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펜타닐 가지고 관세 무역협정에 수많은 제재를 때리고 있는데 펜타닐보다도 더 강한 마약을 비트코인으로 판 사람을 종신형에서 사면을 시켰다?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주상주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들 중 많은 인사들은 트럼프에게 이례적인 접근 권한을 누려왔다. 이들 중이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당 또 그리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난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자 이들은 비공식 로비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추종자들 또는 거래자들 만드는 사람들 사면을 조건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하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특정 이익 집단이 대통령의 결정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메카들은 트럼프와 연결고리를 제공한 사람은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 대행이자 트럼프의 오랜 고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메카들과 트럼프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고문이었던 리처드 그레넬이라고 하는 정 정보국장입니다. 그레넬은 트럼프와의 대화를 사업협상처럼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조언까지 해줍니다. 트럼프는 뭘 좋아한다고요? 거래. 딜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처드를 이제 미국에서 줄여서 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는 뭐라 그럴까요? 캐슬린은 캐시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름을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는 릭, 뭐 이렇게 표현하고, 토마스는 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릭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말이죠. 협상의 달인이에요. 엔젤라 씨. 겁먹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레넬은 린 울브리트, 트럼프 행정부는 논평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딜이 오갔는지를.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저 연방검사인 댄 리치먼은 트럼프 주변에 집중된 지지 세력이 있다면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하나의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로비를 하면 그 로비에 의해서 사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처럼 트럼프 주변의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트럼프를 로비를 하면 종신형을 받았건 사형 선고를 받았건 된 사람에게도 사면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로스쿨 연방검사 출신 댄 리치먼이 비꼬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면제도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울브리트는 2011년 실크로드를 시작해서 인터넷의 숨겨진 영역인 다크웹의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중 하나를 만들었다. 다크웹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들리죠? 그러니까 음성적인 웹입니다. 실크로드는 150만 건 이상의 마약 거래를 중개하면서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 마약 판매로 2억 달러 이상의 수억을 올렸다고 당국은 밝혔다. 사용자들은 당시 초기 단계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익명 거래했으며 아마존처럼 제품 평점도 남길 수 있었다. 모든 게 다 비밀이 보장되니까 평점 남겨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사갔는지도 몰라요. 비트코인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2013년 FBI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서관에서 울브라이트를 체포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펜달은 짐에서 운동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를 실크로드 운영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그가 사업을 위협하는 인물들의 사례를
사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울브리트는 살인 청부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고 실제 살해가 일어났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사건의 범죄는 없었고 이런 마약 거래한 내용만 가지고 검찰이 기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면이 됐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면되는 과정입니다. 울브리트는 2015년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중 증거로 제출된 그의 컴퓨터에서 촬영된 날짜 미상의 사진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실크로드에서 구매한 마약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최소 6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살인사건은 아니지만 마약 먹고 죽은 거예요. 사건이 진행된 뉴욕 남부지방법원 한 연방판사는 울브리트를 전 세계적인 디지털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이라고 지칭하며 그의 행동이 우리 사회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울브리트는 2015년 마약 유통, 자금 세탁 등 여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애리조나 연방교도소에 이감되었다.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건 과테말라건 여러분 잘 아시는 중남미,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마약 왕들이 설치는 그 동네에 미국의 델타포스까지 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두목을 체포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울브리트는 미국 내에서 다크웹을 만들어서 깔아가지고 마약을 암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6명이 마약을 복용하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금 세탁까지 했어요. 이건 자동적인 자금 세탁이죠.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1월 22일 날 사면받았다. 이해가 되세요?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엄격한 마약 처벌에 반대하는 자유주장주의자들과 울브리트를 선구자적 인물로 여기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항의를 의미한다. 실크로드는 100만 명에게 비트코인을 소개했다고 말한 비트코인 전문 매체 CEO죠. 데이빗 베일리는 울브리트 석방 캠페인을 주도해왔다. 그는 우리 커뮤니티의 많은 이념적 신념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어떤 이념적 신념을 대표하는 거죠? 마약 거래라고 하는 잘못된 거래를 했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물품을 익명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의 정당 정책에 맞다 그러면 그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히피 정당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당이죠? 세금도 안 내잖아요. 세금 한 푼도 안 냈지 않습니까? 2억 달러까지 소득을 내는데도. 근데 그러면 정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유주의자들이니까. 이야기는 계속 갑니다. 울브리트는 감옥에서 비트코인과의 연결을 부각시켰다. 그는 2018년 10월 비트코인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그의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기술의 자랑스러운 부모에 비교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트코인의 창시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모차르트 하듯이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소원해진 아버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엄마. 아이를 키우는데 직접 나설 수 없잖아, 지금은. 해당 편지는 이후에 비트코인 매거진에 의해서 공개되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얼마나 자유스럽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못할 거는 못하지만 이렇게 감옥에서도 감방에서 편지 보내고 자기는 비트코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마약을 팔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뉴욕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워싱턴 같은 곳에서는 마리화나는 사서 피울 수가 있거든요. LA 쪽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소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마다 법이 다 다르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편 전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겪어봤지만 독이 됐으면 독이 됐지 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소리 이런 말은 없고 나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해서 내가 비트코인 거래를 처음 시작한 하나의 창시자다. 이래버리니까 저는 이 비트코인이 이게 웬만한 법적인 제재나 관리감독 체계가 없이는 자칫 잘못하면 세금 다 탈세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거래에서 무기거래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걸 보면 더 위험한 거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형에서 사면을 했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기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울브리트의 미술작품, 교도소 정원에서 하는 일, 신기술의 생각 등이 공유되었고 트럼프 및 트럼프 가족을 태그한 사면 요청 청원서 링크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트 만들어갖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는 것을 이제 막 붙이는 거죠. 린 울브라이트는 어머니죠. 비공식적으로 프리로스라고 하는 슬로건을 퍼뜨리면서 이를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구호로 만들었고 공화당 정치인 및 극우 인플루언서들과도 인맥을 쌓으면서 트럼프 핵심 측근들과 접촉하려고 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한 후 울브리트 사면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당시 한 로비스트는 그의 석방을 돕기 위해서 2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재정자료에 기록을 했다. 돈 받았죠. 로비 자금이니까 미국은 로비 자금은 공식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결국 임기 중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컸듯이 우리는 간절히 가석방을 기대했었다. 이 울브라이트 가족이 2021년 1월달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게 2021년은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졌습니다. 하지만 새 공화당 대선 캠페인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2023년 울브리트는 다시 한번 유력 공화당 인사들과 연결되기 위해 움직였으며 여기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비맥 라마스와미도 포함이 됐다. 대통령 후보였다가 이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사업자입니다. 라마스와미는 이에 대한 언론 요청에는 인터뷰에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당선 시 울브리트를 석방하겠다고 공약했고 그의 어머니 만남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말 엔젤라 메가들은 리처드 그네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를 대신해서 자유주장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왔고 아까 말하라고 갔다 그랬잖아요. 메가들은 곧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향했고 그 자리에서 메가들은 트럼프에게 울브리트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편향된 사법체계의 희생자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본인이 퇴임 후 겪어온 법적 투쟁과 유사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거래 잘합니다. 이게 참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도 딜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내가 불 테니까 그럼 내가 5년형인데 3년 강해줘. 또 내가 내가 추가적으로 더 불 거니까 또 1년 감해줘. 이게 딜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미국은. 그러면서 이제 사법권, 검찰 사법권이 남용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신형이 뭐냐?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그러면서 당신도 의회 그거 지시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거 오해받아서 생긴 일 아닙니까? 이건 검찰 권한의 남용입니다. 35건의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건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언을 허위 증언하라는 거고 입막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2024년에도 트럼프와 참모진은 베일리와 비트코인 매거진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들은 울브리트 석방을 역시 요구했습니다. 쭉 울브리트에 대한 석방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베일리는 SNS를 통해 트럼프 캠페인을 위한 1억 달러 전쟁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에게 린 울브리트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무렵 트럼프는 이미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울브리트를 사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이후 7월 비트코인 매거진이 주최한 내슈빌 회의, 테네시에 있는 내슈빌 회의에서도 그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며 형을 감명해서 울브리트를 석방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메가들은 이 시기에 트럼프가 린 울브리트와 비공개로 면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메카들은 트럼프와 협력한 일로 인해 일부 자유주의 지상주로부터 반발을 받았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난주까지 새 정부와의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지난주라고 하는 것은 1월 20일 취임하기 전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에게 울브리트에게 단순 감형이 아닌 전면 사면을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은 어떻게 끝을 맺냐면 기자가 쓴 글의 마지막 글은 약속은 지켜졌다. Promise made, promise kept. 이게 끝나는 말이었습니다. 트럼프 측 한 보좌관은 그녀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렇게 쓴 걸로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확인한 이메일 사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화요일 밤 메가들, 베일리, 오요스 로페즈 이런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생중계를 열고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왜 유튜브 방송 생중계하는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채널에서 이제 생중계를 막 하면서 이제 이 사면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기다린 거예요. 베일리는 청취자들에게 린 울브리트가 애리조나에 있으며 아들의 출소를 연방 감옥 애리조나에 있는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사면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울브리트 가족이 운영하는 X 계정에는 울브리트가 작은 화분과 짐자루를 들고 교도소를 나서는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Promise made, Promise kept. 자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에 걸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던 자를 정부를 위해서 일해주는 조건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게 하면서 감옥이 아닌 안가라고 해야 되겠죠. 안가에서 제수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많은 웹사이트를 뒤져가면서 정부 모르게
이런 실크로드와 같은 실크로드 2.0과 같은 다크웹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조직들을 캐치해내고 수사하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한 사람과 종신형을 받은 한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